보이는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지난 일요일이면 꺾인다던 폭염 예상을 빗나가고 있습니다. 기상청엔 불만이 폭주할 텐데요. 사실 예보도 미래를 맞히는 일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청 슈퍼컴퓨터 우리 정부 물품 중에서 가장 고가품입니다. 몸값을 해야겠죠. 더위 걱정에 전기요금 걱정까지 답답하실 텐데요. 전기요금 걱정 줄일 아이디어가 화제입니다. 태양광 미니 발전소인데요. 오늘 두 번째 인터뷰로 준비해놨습니다. 잠시 후엔 안개에 가려진 한진해운의 회생 관련 분석 이어드리겠습니다. 자구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법정 관리로 가는데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금요일은 경제신간 마련돼 있죠. 책으로 읽는 경제 홍순철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2016년 8월 19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이 대기업들의 위기, 우리 경제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내 1위의 국적 선사가 한진해운인데요. 법정 관리로 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조건부 자율협약이 종료되는 다음 달 4일까지 이 채권단이 요구하는 7천억 원 이상의 자구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진그룹은 이미 1조 원 이상을 한진해운에 쏟아부었다. 4천억 원 이상 더 마련하기 힘들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서다가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갈 경우 경제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국적 선사로서 안보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고 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카이스트 경영대학 김보원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보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7천억 원 이상의 자구안이 필요한 상황인데 한진 측에서는 4천억 이상 어렵다. 경영권 위기에 를 감수해도 어렵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팽팽히 맞으면 결국은 법정 관리라는 최종 수단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제가 봤을 때 한진그룹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기싸움을 하는 그러한 형세라고 좀 보여지는 측면도 있고요. 네. 하지만은 정부에서도 그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기 때문에 한진그룹에서 그 필요한 7천억 원 이상의 자구안을 내지 않으면은 법정 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법정 관리 가능성 여러 전문가들도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7천억 원 이상의 자구안 제출. 이게 지금 모기업인 대한항공도 부채가 1000% 가까이 되는 상황이어서 좀 한진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거든요. 채권단이 요구한 자구안이 좀 무리하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그 한진해운이 처한 상황을 봤을 때 무리한 요구는 아니고요. 네. 그러한 요구가 일단 만족이 돼야만이 사실 정부의 입장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 굉장히 강경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정 관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7천억 정도가 이제 필요한 거는 사실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진그룹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어서 한진그룹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한진그룹이 좀 더 이제 솔직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어서 한진그룹에서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돈을 더 지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속내라면은 네. 그렇다면은 그거는 법정 관리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한진그룹이 정말 냉철하게 자신들이 한진해운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을 하고 네. 그에 따라서 좀 더 솔직하게 정부에 대해서 모든 걸 갖다가 터놓고 해결점을 찾는 방향을 추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네요. 예. 기싸움과 같은 형국이다라고 또 해석을 해주셨지만 지금 한진해운이 판단을 잘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구조조정에 국민 혈세에 쓰이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법정 관리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법정 관리가 들어가게 되면 경제적인 타격, 특히 이런 여러 해외 선사들과 서로 이렇게 동맹을 맺고 있는 측면에 봤을 때 굉장히 불이익이 많을 것 같고요. 안보 측면에서도 국적 선사가 전략 물자 수송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좀 법정 관리로 갔을 때 시나리오를 본다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재계에서 주장하는 그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진해운이 그 전 세계 시장에서 가지는 비중이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물론 전체 그 시장 점유율은 3%이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에서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뭐 안보적인 측면에서 악영향이 있을 거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저는 사실 재계가 지금 우려하는 거는 너무 좀 그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네. 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이제 국내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고용 측면에서 한진해운에 한 1,400명 정도 이제 고용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해운산업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규모가 작고, 또 금융권에서는 그만큼 대손 충당금을 쌓아놨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의 그 주장이 굉장히 상반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려움이 없지는 않겠지만, 만약 법정 관리로 갔을 때 네. 그 어려움 때문에 만약에 국민 혈세가 무작정 투입이 돼야 된다라든지, 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된 형태로 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지혜를 모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이 한진해운 측에서 무리하다라고 말하거나 재계에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팽팽한데, 지금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기업의 책임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뭐 어떤 형태로든지 법정 관리가 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법정 관리를 통해서 보통 기업들이 다시 회생하거나 또 규모가 좀 작아지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법정 네. 관리가 꼭 마치 마지막 관문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법정 관리를 통해서 좀 회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사실 법정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경제에 필요한 기업이라면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다만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단 그 원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 첫 번째 원칙은 국민의 혈세가 무작정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건 굉장히 강경하게 정부에서 나가는데, 산업내에서 나가는데, 네. 그건 저는 바른 방향이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 한진해운 경우도 보면은 그 기존의 최은영 전 회장의 어떤 도덕적 해이, 그런 게 많이 도마 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을 제공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재벌의 어떤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그러한 상황은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시장에다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기업들이 법정 관리를 워크아웃보다 선호하는 것은 법정 관리를 통해서 다른 이해 당사자들 모두를 고생하게 하지만은 정작 경영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우려하는 게, 한진그룹에서도 뭐 상황이 최악이 되더라도 자신들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을 하고 있잖아, 그런 의혹도 좀 들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법정 관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경영권을 철저히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 봅니다. 경영권이 박탈이 돼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투명성과 역량을 가진 CEO를 영입을 해서 법정 관리를 통해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것이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법정 관리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뭐 법이란 단어도 글자도 그렇지만 원칙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여야 한다, 이런 얘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일단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을 때를 대비해서 현대상선이나 여러 가지 다른 선사들로 이 기존의 물류량들을 좀 돌리겠다, 대체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STX 펜오션 때와 좀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대안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런 대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STX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그 비즈니스 영역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네. 그러한 것들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경영권을 이제 박탈을 하고 정말 새로운 역량을 가진 CEO가 들어서게 되면은, 네. 그 CEO를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라고 CEO를 저희가 그 영입을 하고 채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대안들이 불가능한 대안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가지 안 되는 이유보다는 한 가지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법정 관리를 통해서 경영권은 바뀌지만 한진 해운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법정 관리 또 원칙 그리고 전문 경영인의 어떤 이 활약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흔히 말하는 뭐 재벌 오너의 책임을 묻지 않고 그 다음에 CEO의 책임을 묻지 않고 그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실패한 기업을 이끌어왔던 CEO가 법정 관리에서도 계속 그 역할을 담당한다면 그 기업이 회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경영권이 교체되면서 정말 역량 있는 CEO가 영입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한진해운을 살릴 수 있는 그 역량 있는 CEO가 한 분이라도 안 계시겠습니까? 네. 만약에 없다면 해외에서라도 외국인 CEO라도 모셔와서 한진해운을 살려야 되겠죠. 예. 전문 경영인 얘기가 이 조선해운업 위기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지적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대안이 이루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채권은행 그리고 산업은행 뭐 여러 가지 정부, 감독기구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인 책임이 있다. 앞서 이제 경영의 책임과 쇄신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구조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조선해양산업도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권력의 남용을 통해서 건실한 기업이 굉장히 망가지는 걸 저희가 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러한 뭐 채권 국책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러한 정치권의 책임을 많이 묻고 있고 그걸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가고 있고 사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전임 CEO들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러한 국가 정책의 실패라든지 아니면은 정치권의 그러한 권력 남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 추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네. 그런 책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야 되는 법정 관리라든지 아니면 구조조정을 늦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러한 경영자의 책임, 정부의 책임, 이거는 사실 시한을 정해놓고 그 책임을 추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드시 도덕적 해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걸 이 기회에 확실하게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영권도 일종의 권력이라 본다면 감시받고 또 견제받는 권력이 더 건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이스트 경영대학 김보원 교수였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자,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운 경제도 퀴즈 풀면서 조금 더 친근해지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퀴즈 형식이고요.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리고 있습니다.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공연 티켓도 드리고 있고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퀴즈도 좀 쉬운 편입니다. 지난 11일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의 청와대 오찬 메뉴가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죠. 이와 함께 이 법이 다시 한번 또 화제가 돼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찬에 올라 메뉴, 송로버섯, 샥스핀, 캐비어 여러 가지 서민이 접하기 어려운 좀 비싼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법 적용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공직자 등이 또 언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받게 돼 있고요. 음식, 선물,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법입니다. 많이 뉴스에서 나와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난 2012년 이 법을 추진했던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이름을 따서 불리고 있는 이 법, 4글자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퀴즈 많이 보내주시고요. 캠페인 듣고 경제뉴스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간 가장 뜨거운 경제 톱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가계소득이 많이 좀 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빈부격차도 또 늘고 있습니다. 어떤 내막일까요?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주식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데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갤럭시 노트 7 삼성 제품 출시일이기도 한데요. 이 가격과 또 제품에 대한 얘기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경제 톱뉴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계소득이 좀 늘었다라는 소식은 들려오는데 좀 여러 가지 가계소득이 좀 늘면 좋을 텐데 제자리 걸음이라고요. 네, 오늘 통계청이 내놓은 2분기 가계 동향을 보니까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0만 6천 원이었습니다. 이게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0.8% 증가하는 데 그친 건데요. 2014년 1분기부터 작년 2분기까지 대략 한 2%에서 5%대 증가율을 보였었는데 지난해 3분기에 0.7%로 뚝 떨어졌고 또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0%대에 머문 겁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1년 전에 비해서 0% 그러니까 작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지난해 2분기 2.3%에서 3분기 0%로 내려간 뒤에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는 각각 0.2%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네. 그나마 부업으로 올라온 걸 다행이라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가구소득 중에서 재산소득이 9.8%나 줄었습니다. 워낙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자소득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산소득은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상업소득은 0.2% 늘어났는데 그쳤는데요. 아무래도 자영업자들 상황이 그만큼 안 좋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늘었나 싶었더니 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자리 걸음이거나 좀 어려운 상황인데 소비도 역시 정체되어 있죠. 네, 가계의 평균 소비 지출을 보니까 249만 4천 원으로 1년 전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소비 성향도 낮아졌는데요. 이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거는 가계소득에서 세금이나 보험료 같은 것을 제외한 소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네. 2분기 전국 가구의 평균 소비 성향을 보니까 70.9%였는데요. 쓸 수 있는 돈 100만 원 중에서 70만 9천 원만 지출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작년 2분기보다 0.7%포인트 낮아진 것이고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이 30대와 40대 가구주의 소비 성향이 보통 높은데요. 고령화 때문에 60대 이상의 가구주 비중이 늘어나면서 소비 성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게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지금 가계부채가 1,200조 원 돌파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자 부담도 있을 거고요.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있으니까 아껴 쓰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다 또 저유가로 인해서 휘발유값 등에 대한 지출 금액이 감소한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이렇게 좀 침체된다라는 느낌인데 빈부격차는 좀 더 활발하게 확대됐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2분기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어난 반면에 저소득층의 소득은 크게 줄어서 빈부 차이가 더 확대가 됐는데요. 소득 하위 20%를 말하는 1분기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9만 6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감소했는데요. 반면에 소득 상위 20%인 5분기 소득은 821만 3천 원, 그러니까 1.7% 증가했습니다. 5분위 소득이 1분위 소득보다 얼마나 많은가를 봤더니 4.51배를 기록했는데요. 네. 이거는 지난해 같은 기간 4.19배에 비해서 상승한 겁니다. 1분위에는 임시 일용직 아니면 또 고령층이 많이 속해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아마 취업한 애들이 좀 줄면서 소득도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빈부격차 참 걱정스러운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주식 가격 계속 관심이었는데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네요. 네, 이제 곧 증시 마감할 시간이 됐는데요. 방금 전에 보니까 전일보다 2% 넘게 올라서 167만 3천 원을 기록 중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장중에 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건데요. 이틀 연속입니다. 과거 사상 최고가가 158만 4천 원이었는데 어제 장중 164만 4천 원까지 올라서 3년 7개월 만에 이 기록을 뛰어넘었고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세운 건데요. 연초만 해도 이 실적 부진 우려에다가 스마트폰 경쟁력이 약화됐다. 이런 악재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115만 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 44%가량 오른 겁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를 사들인 외국인과 기관은 일부 좀 차익 시간에 나선 모습인데요. 기타 법인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이 기타 법인은 바로 자사주 매입 물량을 말합니다. 네.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이유나 배경도 있습니까? 일단 실적이 좋았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원대 중반이었는데 2분기에 8조 원이 넘는 깜짝 실적을 내놨잖아요. 네. 그때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작용했는데요.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 정식으로 출시가 되는데 이게 앞서서 이제 예약 판매 기간에 40만 대가량이 팔렸습니다. 네. 이게 갤럭시 S7 시리즈보다 판매 속도가 훨씬 빠른 건데요. 여기에다가 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 이런 것도 좀 더해졌습니다. 어제 삼성생명이 삼성금융계열사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면서 금융지수사로 개편하는데 속도를 낸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었거든요.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자사주 매입 같은 이 주주이익 환원 정책 강화 이런 것도 좀 주가 상승에 한몫했습니다. 어제까지 증권사 22곳이 제시한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평균 180만 원인데요. 목표 주가를 200만 원까지도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이 좀 많긴 한데 다만 지금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은 좀 리스크로 꼽힙니다. 예, 수출에서 좀 불리할 수가 있을 텐데요. 갤럭시 노트 7 이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삼성의 지금 이 약진을 돕고 있는 건데 오늘 출시라고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난 2일에 미국 뉴욕에서 처음 공개했을 때만 해도 상당한 관심을 끌었는데요. 5.7인치 대화면에다가 삼성 프리미엄 폰으로는 최초로 홍채 인식 기능이 들어갔고요. 또 방수와 방진 기능을 담은 S펜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 언론이 지금 그때 주목을 했고 호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예약 판매에서부터 돌풍을 일으켰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네. 오늘 한국을 비롯해서 10개국에서 동시 출시가 됐습니다. 지금 매장에서는 개통하려는 사람, 사전 구매한 사람이 찾으러 온 사람, 이렇게 해서 줄을 길게 서 있다고 하는데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 출고가는 98만 8,900원인데요. 이 통신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공시지원금을 최대 2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서 대략 한 70만 원 안팎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금 대신 약정 기간 20% 요금 할인을 택하면 더 많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다 특정 신용카드로 통신요금을 결제하면 또 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최대 48만 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제 통신사들로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를 잘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비싸긴 한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한국이 가장 싸다고 합니다. 네. 유럽 지역 판매 가격은 대부분 한 100만 원 이상이고요. 미국에서는 통신사별로 95만 원 안팎으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10% 정도 세금을 더하면 100만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서의 판매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외신 보도를 보면 일본에서는 대략 89만 원 선, 그리고 중국에서는 100만 원 선에 판매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100만 원 비싸네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직권 취소에 대해서 대법원 소송 제기했네요. 네, 서울시가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굉장히 빚었었잖아요. 이달 초에 서울시가 기습적으로 이 활동수당을 지급을 했고 이에 대해서 복지부가 하지 말라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서울시가 불복하니까 직권 취소까지 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 사건이 법정에서 결론이 나게 됐는데요. 서울시가 직권 취소 조치에 대해서 취소 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게 지난 4일에 직권 취소를 했으니까 15일 내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이 바로 이 서울시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네. 서울시는 소장에서 복지부 조치가 지방자치법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했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청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법상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협의는 이 의사소통을 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고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강조했습니다. 예, 청년들을 돕겠다는 목적은 같은데 좀 이 차이들이 빨리 좀 봉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톱뉴스는 뭔가요? 오늘 톱뉴스는 아무래도 가계소득 간 빈부 격차 확대를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소득이 전반적으로 정체된 가운데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만 더 늘어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정체된 소득과 소비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벌어진 빈부 격차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문제는 일자리인 것 같은데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좀 고민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메마른 논에다가 물을 그냥 붓지 마시고 더 말라 있는 곳에다 잘 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대1리 권소현 기자였습니다.
우리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앞서도 얘기해드렸지만 이번 여름은 전기요금 이야기로 계속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날씨만큼 뜨겁죠. 전기요금 누진제 이슈가 계속 식지 않고 있고 저희도 계속 인터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걱정이 분노로 바뀌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태양은 여전히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태양을 보면서 저 태양의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 보신 분들 있을까요? 실제로 이게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미니 태양광 발전기인데요. 아파트 베란다, 일반 주택에서 직접 태양광을 전기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환경 오염도 없죠. 경제적으로도 이득 아닐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담당 부처 공무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권민 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태양광 발전은 한 번씩 보거나 경험해 봤을 텐데요. 이게 가정용 전기요금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태양광 미니 발전소다. 이건 처음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이 이제 태양광 발전인데요. 네. 전부터 쓰이던 기술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미니 태양광 발전소라고 하는 거는 좀 규모를 작게 해서 단독주택 규모, 또 더 작게 해서는 아파트 베란다 정도에 부착할 수 있는 정도로 작게 만든 태양광 발전기를 말합니다. 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kW 내외 규모, 그리고 베란다는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200에서 500W급을 설치하게 되고요. 네.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바로 그 설치된 집에서 직접 쓰게 되니까 그 생산한 만큼을 외부 전기를 덜 쓰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 전기요금을 줄이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용량이 줄어드는 비율에 비해서 네. 누진제 때문에 요금이 줄어드는 비율은 더 크게 일반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누진제 걱정이기 때문에 이 누진제에 대한 걱정을 좀 줄여줄 수 있다 이런 설명이신데 지금 설명을 약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네. 아파트 베란다에 한 200, 300W급이라고 했는데요. 이 정도면 어떤 가전제품이나 어떤 전기를 쓸 수 있는 수준일까요? 예, 그러니까 200에서 사실 저희가 300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양으로는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인 그 TV가 한 250W 정도 쓰고 있고요. 네. 김치냉장고도 250W 정도 쓰고 있습니다. 요즘 에어컨 큰 그 거실에 보통 놓는 것들은 네. 한 1800W 정도 쓰니까 네. 사실 미니 태양광으로 일반 가정에서 쓰시는 전력을 직접 다 생산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고요. 네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사용량을 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요금으로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TV, 김치냉장고 이런 것들이 좀 떠오릅니다. 자, 예.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노원구 임대아파트 1200가구에 이 미니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됐다고 하거든요. 예. 노원구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한 건데 현재 이렇게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이용하거나 또 설치된 사례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노원구에만 설치된 건 아니고요. 지금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직접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스스로 쓰는 전기를 좀 생산하시려고 하는 그런 시민분들의 움직임이 많이 있어 왔고요. 네. 올 6월까지 통계를 보면 이렇게 베란다에 설치하신 분이 한 7,200분 정도. 네. 그리고 주택에 설치한 분도 한 5천여 분 있어서 현재까지 한 13,000에서 한 4,000 정도 설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로 보면은 전체 자치구에 골고루 퍼져 있고요. 네. 노원구나 양천구, 구로구 이런 데가 조금 더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 기사를 보니까 한 3메가와트 규모의 설비가 보급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이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태양광 미니 발전기. 이제 제품들도 실제로 이렇게 판매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걸 신청하는 방법, 또 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 또 보조금 지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주로 베란다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안에 있는 서울시민께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네. 저희가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직접 이렇게 재생에너지로 생산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베란다형도 제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게 한 260W급 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130W 규모를 짜리를 2개를 붙여서 설치하는 거고요. 네네. 대략 가격이 제품마다 한 65만 원에서 한 67, 8만 원 정도 네. 선입니다. 이 중에 서울시의 지원금이 약 절반 정도가 조금 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는 30만 원에서 한 35만 원 정도 사이가 됩니다. 예. 다만 저희가 이걸 좀 반지별로 함께 하시는 걸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10집 이상이 하시면 5만 원. 네. 20집 이상이 하시면 1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노원구를 비롯한 서울시에 있는 몇몇 자치구에서는 또 추가로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 단체 인센티브나 자치구 인센티브까지 하시면 한 10만 원대 설치하실 수 있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예. 이 뭐 유지 보수나 관리 같은 것들도 지속적으로 안심해도 되는 부분이겠죠? 예, 저희가 베란다에 설치하는 이 미니 태양광에 대해서는 5년간 AS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네. 매년마다 안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설치하시기 위해서는 네네. 저희 서울시의 햇빛 지도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네. 이 참여하실 수 있는 신청하실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안내가 돼 있고요. 네네. 또 보급 업체를 통해서 설치를 하시고 하시면 자치구를 통해서 지원금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참고로 서울시에 계시지 않은 분들도 문의를 많이 하시던데요. 네네. 예. 그 단독주택에 하는 그 미니 태양광은 정부에서도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전국적으로 설치할 수가 있는 거고 오늘 주로 말씀드린 베란다형은 일부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네. 외에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시, 대구, 광주, 인천, 경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주로 경기도에 있는 뭐 수원이나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등 한 전국적으로 한 20개 정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그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대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환경도 보존할 수 있고요. 또 원전 하나 줄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원전이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까지 있는 발전인데 굉장히 친환경적이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여러 가지 이 전기요금 줄여주는 보조전력 역할뿐 아니라 많이 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좀 생각해 보면 굉장한 수익성 사업이나 신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조그맣게 설치해서 직접 소비하는 용으로만 설치하는 것들이고요. 네.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서 생산된 전기를 직접 한전에 판매하는 사업용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 안에도 크고 작은 이런 태양광 발전 사업용이 한 250여 개가 있고 약 34메가와트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발전소들은 생산된 전력을 판매한 대금, 그리고 정부의 이런 재생에너지 지원금, 또 서울시의 추가 지원금 등이 있어서 수익 사업으로도 매우 괜찮은 형편이고요. 네네. 서울시에 있는 뭐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 그리고 지하철 차량기지 위에 넓은 공간 등에는 전부 다 이렇게 발전 사업용으로 태양광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방으로 내려가시면 더 큰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는 저희 서울시가 직접 한 80억 규모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직접 하기도 했고요. 네네. 여기에 들어가는 투자금 80억을 시민 펀드로 저희가 돈을 모았고 여기에 작년에 1,000분 정도가 참여하셨는데 요즘 워낙 발전이 잘 되고 있어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약 4.2%의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네. 저금리 시대에는 이런 재생에너지가 좋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처로도 정말 괜찮고요. 뭐 가정뿐 아니라 이 방송 들으시는 어떤 기업체 대표분이나 또 학교 관계자분들은 우리 학교, 우리 기업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그것도 가능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판매용 사업은 이미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학교 같은 데는 그 상부 공간이 넓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큰 공장 건물을 갖고 있는 데서는 그런 옥상 공간을 활용하면은 정부 지원 제도가 일반 땅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원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사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태양광 뭐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로서의 좋은 점도 있겠지만 환경, 경제 두 가지 이슈를 다 충족할 것 같습니다. 향후 좀 어떻게 발전해 갈 예정입니까? 예, 사실 지금까지 이런 환경 부분에 대한 투자가 시장에서 잘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공공에서 투자하거나 아니면 선의를 가진 개인분들이 직접 좀 하시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예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하거나 오늘은 뭐 말씀 안 드렸지만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이런 쪽, 사실 이게 에너지 신산업이라고 하는 분야들인데요. 이런 곳에 투자하면서 새롭게 수익을 보는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쪽 분야들에서 그간에 좀 저희 분들께서 창의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다 보면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사업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활동들이 사회적으로는 요즘 같은 뭐 폭염에 대응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요즘 서울 같은 이런 대도시에서 문제되는 대기질을 좀 더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환경 문제와 경제적인 이슈가 같이 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돈과 환경 정말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권민 과장이었습니다.
문화로 만나는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경제 신간. 네, 생생경제 매주 금요일은 여러분께 영화, 책, 다양한 문화로 우리 경제를 이해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 신간 준비했고요.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늘 참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책들을 소개해 주시는데 오늘 책 제목을 보고 이런 두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모순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천천히 서둘러라. 이 흔히 농담처럼 쓰는 말 천천히 빨리빨리가 떠올랐는데요. 이 어떤 책입니까? 예, 사실 천천히 서둘러라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네. 이 말은 원래 라틴어 원어의 페스티나 랑테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네. 이 페스티나 랑테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좌우명을 사용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명한 문장인데요. 네. 이 로마의 영웅 카이사르가 암살된 이후에 벌어졌던 그 피 비린내 났던 내란을 종식시킨 아우구스투스가 이 페스티나 랑테, 천천히 서둘러라라고 하는 걸 좌우명으로 삼고 성급하지 않고 꼼꼼하게 그러면서도 지체하지 않고 로마 제국의 번영을 이끌어 나갔는데요. 네. 사실 서두르다 보면 천천히 할 수 없고 천천히 하다 보면 서두를 수 없는 게 우리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하고 우직하게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일본 도쿄 변두리의 한적한 마을 니시코쿠 분지라는 곳에 있는 카페의 이야기입니다. 네. 예, 쿠루미도 커피라는 이름의 카페인데요. 네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유명해져서 도쿄를 찾는 관광객들이 일부러 이곳에 가서 커피를 마신다고 하는데, 이곳의 철학 또한 천천히 서둘러라라고 그럽니다. 예. 자, 이 유명한 커피숍 저도 가보고 싶은데 천천히 서둘러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색이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외곽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까지 애써 찾아가는 걸까요? 철도가 지나가지만 이용객 수가 가장 적은 역으로 손꼽힐 만큼 조용한 이 니시코쿠 분지에 위치한 쿠루미도 커피라고 하는 카페. 사실 주변의 다른 카페보다 가격이 두세 배 정도 비싸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도 일본 전국의 모든 카페 가운데 고객 만족도 1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비결이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네네. 이 책의 그 궁금증에 대한 해결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가 도시 곳곳을 장악하고 있고 또 웬만한 특색이 있지 않고 사실 카페로 살아남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네. 쿠루미도 커피는 어떤 이유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까? 바로 이 책은 자본주의가 간과하고 있는 인간 중심, 관계 중심, 가격이 아닌 가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게 성공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요, 도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앤 컴퍼니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그리고 이후에는 창업자들을 돕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일을 했는데 어찌 보면 자본주의의 최전선에서 일했던 분이시거든요. 네네. 가게야마 도모아키. 그런데 그가 바로 현재 방금 소개해드린 쿠루미도 커피의 주인장이라고 그럽니다. 예, 이 도쿄 외곽 참 내리는 사람도 드문 역에서 찾아가야 되는 커피숍의 주인이 가장 돈 버는데 눈이 밝았을 정말 엘리트였었군요. 이렇게 작은 카페를 운영하게 된 이력이 참 특이합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게 바로 성공 비결인데요. 예, 이곳의 커피값은 다른 곳보다 훨씬 비싸고요. 또 각 테이블마다 일본 최고 호두 산지에서 막 배달된 호두가 한가득 놓여져 있다고 그럽니다. 손님들이 네.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외지에 있지만 보통 30분 이상 대기를 해야지만 이 카페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로 붐빈다고 그러는데요. 저자는 이 자신의 카페의 성공 비결을 공존의 가치 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쟁과 이익에 눈먼 자본주의의 원리가 아니라 공존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감을 한 일종의 팬덤들이 생겨났고 그들에 의해서 이 카페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네. 저자는 이 팬덤 형성의 중요성을 특정 다수의 고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불특정 다수나 특정 소수가 아닌 특정 다수의 고객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네네. 하나의 사업을 지탱할 수 있으려면 아는 사람끼리만 맺는 닫힌 관계가 아니라 조금 더 열리고 펼쳐진 관계를 지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과 단순히 금전 거래나 혹은 구매의 관계가 아닌 가치의 교환이라는 컨셉트로 접근을 하면 이들이 알아서 이 카페를
소문을 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흔히 편하게 쓰는 말이 불특정 다수 이런 표현인데 특정 다수를 강조한 것도 굉장히 특이하고요. 기존에 우리가 믿고 있던 어떤 돈 버는 법칙과는 아주 상반되어 있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특정 다수의 고객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데 사실 말은 중요하지만 쉬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책장을 넘길수록요, 이 카페의 성공 비결이 결국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장사를 하면 고객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테이크의 자세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렇죠. 저자는 그것보다는 고객에게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는 기후의 자세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카페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매출과 이익 증대를 목표로 고객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찾아 나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역 화폐도 만들고요. 네. 이 카페를 통해서 뭔가 좀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끊임없이 고민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지만 자본주의가 놓치고 있는 가치를 찾아서 그 지점을 공략했다라는 건데요. 물론 모든 조직과 사업체들이 이러한 방식을 지향할 수는 없겠지만 저자는 대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소규모 영세 업체들마저 지나치게 속물근성을 보이게 되면 네.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게가 나를 단순히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소비자 혹은 요즘 말로 호구로 생각하고 있는가? 네네. 아니면 장기적 관계를 맺기 원하는 인격체로 대하고 있는가? 고객들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사실 외로운 세상인데요. 가게를 가서 3,000원짜리 커피를 사 먹으면 그 가게 주인이 저를 3,000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럴 때 참 쓸쓸한 얘기인데 이 사례를 들으니까 좀 다른 얘기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 최고급 호두, 저도 사실 거기서 좀 이렇게 입이 벌써 침이 고였는데 이렇게 최고급 호두를 그냥 주면 사람들이 좀 본전 심리가 생기잖아요. 다 비워버리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작은 카페 테이블 위에 최고의 호두가 놓여져 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매번 비어 있지 않을까. 저자는 작은 카페를 통해서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게가 손님을 소비자로만 대하면 손님은 같은 돈을 낼 바에야 최대한 많은 것을 손에 넣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테이블 위에 놓인 호두는 그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반대로 가게가 손님을 성숙한 인격체로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 테이블에 놓인 호두는 그들의 관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네. 함부로 가져갈 수 없는, 그냥 자기가 마음껏 즐기지만 또 막 그냥 가져갈 수 없는 그런 물건이 되어버린다는 건데요. 예.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작은 카페의 이야기지만 여러 시사점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가격보다 중요한 가치, 돈보다 중요한 관계에 대한 고민들을 모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제 입장에서도 이런 가게 하나, 단골로 가는 이런 가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늘 하고 있는데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 부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답은 김영란법이었고요. 2692님께 생수 한 박스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민은 정말 어렵게 사는데 나라님 밥상은 듣도 보도 못한 것이군요. 네, 공감됩니다. 0886님, 출근하며 매일 듣는 환경미화원입니다. 우리는 10,000원짜리 밥 먹기도 어려운데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의견 참여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6828님,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할 대한민국입니다. 네, 이 세 분께 생수 한 박스씩 보내드리고요. 0243님께 원마운트 티켓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